지수는 낡은 침실에 서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두 줄 임신 테스트를 움켜쥐고 있었다. 16살이 되자 그녀의 세상은 무너지려고 했습니다. 밖에서는 늦가을 비가 지붕 위로 꾸준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틀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 이 집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겉모습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관리됩니다. 임신, 조용한 공간에 엄마 혜진의 목소리가 채찍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문간에 서 있었고 그녀의 잘 단장된 손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안 돼.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리가 없어. 그녀의 아버지, 도시의 유명한 판사인 민준 씨는 곧장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보통은 엄숙해 보였던 법정의 표정은 이제 분노와 좌절로 일그러졌습니다. 아기의 아빠는 누구예요? 그는 무섭도록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 지수가 붉은 눈으로 중얼거렸다. 자동차를 고치는 그 소년 말이야. 혜진 씨는 차갑게 웃었다. 우리가 너를 16년 동안 사립학교에 보냈고 우리 가족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사회의 맨 아래에 있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어. 지훈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의 엄마는 근면하고 친절해. 민준 씨는 테이블을 내리쳤고 지수는 깜짝 놀랐다. 당신은 정확히 1시간 안에 짐을 싸야 합니다. 그 시간 이후에는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아이가 아닙니다. 아빠, 제발요. 그녀의 목소리가 눈물로 인해 깨졌습니다. 나는 내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 가족은 10대 임신 스캔들로 더럽혀질 수 없어. 우리 친척들이 뭐라고 할까? 당신 아버지. 동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 순간은 공황 상태로 흘렀다. 지수는 서둘러 필수품을 모았다. 옷 몇 벌, 할머니의 마법 목걸이, 아르바이트로 모은 소액의 돈, 오래된 사진 앨범이었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복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검은 머리, 붉은 눈, 그녀는 키가 작고 무서웠습니다. 그녀의 엄마가 계단 위에서 수아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녀 뒤에서 문이 마지막 말처럼 쾅 닫혔습니다. 그녀는 집 앞에 서 있었고 차가운 비가 그녀의 얇은 코트를 통해 스며들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투안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음성 메시지만 울렸다. 또다시. 나중에 그녀는 투안의 아버지가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뒤 오늘 아침 투안의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비 속을 헤매고 다닌다. 마침내 그녀는 밤새도록 문을 여는 작은 길가 식당에 들렀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돈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할 만큼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손이 마치 따뜻함을 찾으려는 듯이 물잔을 껴안았다. 은빛 머리카락과 상냥한 눈빛의 가게 주인 민서 여사는 젖은 몸으로 테이블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소녀를 눈여겨보았다. 딸아, 왜 밤중에 비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거야?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다. 민서 여사는 한숨을 쉬며 맞은편의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할머니는 내일 아침까지 일이 없어요. 갈 데가 없다면 나랑 같이. 집에 오지 않겠어요. 지수는 말문을 잃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민서 여사는 그녀를 작은 여관으로 데려갔고 그녀와 몇몇 친구는 그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임시 방편이었지만
그녀가 방금 쫓겨난 집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자신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오전에는 작은 빵집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법률사무소에서 서류 정리 일을 합니다. 밤에는 그녀는 문화융성증명서를 받기 위해 행복하게 학교에 간다. 너 안에 불이 있어. 수아, 누가 꺼지게 해. 민서가 자주 그녀에게 말했다. 따뜻한 봄날 아침 딸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지수는 그녀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을 거야. 우리가 잘 살 거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 증명할 거야 라고 말없이 약속했다. 그 후 몇 년은 잠 못 이루는 그러나 결의에 찬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비좁은 빌린 방에서 한 걸음씩 일어났다. 대학에 계속 다니고 여러 직장을 다녔으며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하루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수는 문을 밀치고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갔고 공기 중에 오래된 종이 냄새와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녀를 부양하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 일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법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매일 정리하는 파일은 그저 생명 없는 종이 조각이 아니라 이야기이자 운명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각 페이지를 읽으며 법률 용어, 규정, 그리고 변호사가 고객을 위해 어떻게 옹호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서류 정리에 열중하고 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소녀야, 왜 너는 항상 법률책을 들고 책을 읽고 있을까? 지수는 뒤돌아보고 그가 회사 최고의 변호사 중 한 명인 수아라는 것을 깨닫는다. 저는 계약법을 이해하고 싶고 계약법의 조항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아는 지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드리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야. 준비됐어.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저를 막을 수 없어요. 그때부터 수아는 그녀의 선생님이자 멘토가 되었어요. 그녀는 그녀가 학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법학대학원에서는 지수가 지친 날에는 서류를 지원하고 때로는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녀는 공부하고 일하고 서연을 돌보는 일을 동시에 한다. 어떤 밤엔 그녀는 바닥에 앉아 책을 읽곤 했는데 딸아이가 그녀의 팔에 안겨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나 부모님이 자신에게 안겨준 고통에 대해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멈출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사랑과 민서 씨, 수아 씨, 그리고 그들이 살던 작은 여관의 여인들 등 친절한 친구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영리해서 항상 지수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가 대학 도서관에 앉아 있을 때 서연이 갑자기 엄마의 손을 잡아당겼다. 엄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일이야, 딸아?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 계시나요? 어렸을 때 이후로 왜 못 보셨어요? 그 질문은 지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책을 내려놓고 딸의 커다랗고 둥근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눈에 어린아이 같은 자신을 보았다. 한 소녀가 가족의 사랑을 갈구한다. 그들은 어머니와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기 지수가 말했다. 서연은 잠시 말없이 있더니 갑자기 엄마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엄마. 지수는 미소 지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나보고 싶은가요? 서연은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지만 언젠가 당신이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면 저는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그 말에 지수의 마음이 흔들렸다. 오랜 세월 그녀는 과거를 잊으려고 노력해왔지만 어쩌면 이제는 과거를 마주해야 할 때가 된 듯하다. 어느 날 밤, 서연은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 15년간 잊으려고 노력했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민준 판사가 30년간의 사법부 재직을 마치고 은퇴했다. 그녀는 기사를 클릭했는데 사진 속의 그녀의 부모님은 여전히 예전과 마찬가지로 완벽해 보였다. 그들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민준 씨를 축하하는 대규모 자선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사진을 응시했다. 집에 갈 시간이야.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잠자고 있는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만나서 받아들여 달라고 간청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강해질 필요는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서연을 위해 새로운 드레스를 주문했는데 격식을 갖추면서도 강렬한 슈트를 선택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겁에 질린 16살 소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지수입니다. 이제 그녀는 부모님이 잃어버린 것을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지수는 민준 판사의 감사 파티가 열리는 호화로운 호텔의 웅장한 입구 앞에 서 있다.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고급 차들이 입구 앞에 잇따라 멈추었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손님들이 하나하나 내렸다. 가짜 미소와 정중한 인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 옆에는 서연이가 엄마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걱정이 가득했다. 엄마, 사람들이 엄마를 알아봐요. 지수는 살짝 미소 지었다. 괜찮아, 딸아.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것에 대한 허락을 구하러 온 게 아니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들에게 이해시키러 온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그녀는 직원이 손님 목록을 확인하고 있는 접수 데스크로 걸어갔다. 실례합니다만 당신의 이름이 명단에 있나요? 지수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강했다. 지수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직원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놀란 빛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근처에 서 있던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민준 씨 딸이에. 맙소사. 벌써 10년이 넘었군요. 복도 문이 열리자 그녀는 즉시 그들을 보았다. 그녀의 부모님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여전히 강력했고, 여전히 외모가 완벽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혜진 씨는 부유한 여성들 사이에 서서 부인 한 잔을 들고 마치 그녀의 삶에 단 하나의 흠도 없었던 것처럼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민준 씨는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혜진 여사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입술은 살짝 다물어졌고 그녀의 손은 떨렸고 그로 인해 잔 속의 와인이 흔들렸다. 한때 법정에서 남을 판단하며 강인하게 싸웠던 민준 씨가 처음으로 망설였다. 지수는 차분하게 앞으로 걸어가며 서연의 손을 잡았다. 속삭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말 그녀야. 그녀가 감히 돌아올 수가 있어. 혜진 씨는 금세 평정심을 되찾고 딸 앞으로 걸어나갔다. 작지만 긴장된 목소리.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지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머리를 살짝 기울였다. 연단에 서 있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안녕 아빠. 안녕 엄마. 행복한 특별한 날이에요. 민준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너는 왜 여기 왔니? 지수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들은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여전히 과거의 고통을 그녀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딸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고 서연을 한 걸음 앞으로 밀어냈다. 제가 소개할 사람은 당신의 손녀 서연이에요. 그 공간은 조용해진 듯했다. 서연은 정중하게 절을 했다. 안녕하세요. 조부모님.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숨쉬지 않았다. 군중 속의 수군거림이 갑자기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해졌습니다. 손녀야, 많이 자랐니? 15년이에요. 세상에, 그들은 정말로 자기 딸을 쫓아냈을까?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준 씨는 연단에 있는 마이크를 꽉 쥐고 평정심을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이것. 하지만 그가 더 말하기 전에 또 다른 목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사실, 이건 공유할 만한 소식이에요. 지수가 돌아보았더니 군중 속에 우아하면서도 기질이 넘치는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그녀가 수아 씨라는 것을 금세 알아봤다. 수아 씨가 앞으로 나서자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아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소녀는 민치 판사의 딸일 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미혼모를 도왔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보호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로펌 중 한 곳에서 최연소 파트너로 임명된 재능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속삭임이 더 이상 험담이 아니라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한때 실수라고 여겼던 것들이 때로는 가장 멋진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민치 씨는 딸을 바라보았다. 지수는 침착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더 이상 가짜 미소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기 딸을, 자기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손녀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이 잃은 것에 대한 두려움.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다. 더 이상 민치 씨가 어떻게 은퇴했는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해 모든 고난을 이겨낸 강인한 여성, 지수에게만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수는 자신이 승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어색한 순간 이후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민준 씨는 오랫동안 딸을 바라보다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손녀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 가짜 시선에는 자부심과 후회, 자부심과 뉘우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혜진 여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평소의 고상한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에 걱정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수는 그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고 한 걸음 앞으로 끌어당겼다. 눈은 여전히 차분했다. 엄마, 저는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버렸고 제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는 여전히 저 자신을 위해 일어설 수 있고 제 방식대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강했지만 불평이 아니라 선언, 자신감 넘치는 확언이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꽉 쥐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조부모님을 올려다보았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저는 항상 당신들에 대해, 제 기원에 대해 궁금했어요. 당신들이 저와 제 어머니를 오랫동안 찾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의 말에 혜진은 약간 놀랐다.
그녀는 아이의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듯이 돌아섰다.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수년간 당신을 쫓아왔습니다. 지수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 했어? 사법부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최신 소식을 알려줘. 내가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했을 때, 장학금을 받았을 때, 내가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다는 걸 알잖아. 그 말은 지수의 가슴을 꿰뚫는 칼과 같았다. 하지만 아빠는 한 번도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씁쓸했다. 오만함. 민준 씨는 마치 자신도 미워하는 듯이 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나는 당신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릅니다. 매년 지나갈수록 침묵은 더 커지고 나는 그것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 공간은 고요함으로 가득 찼다. 수아 씨가 앞으로 나서며 그녀의 목소리는 깊고 엄숙했다. 민 판사는 당신의 공정함을 존경했지만 오늘날에는 수백 명의 사람을 심판하면서 자신의 가족을 비극에 빠뜨린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 질문에는 즉각적인 답이 없습니다. 민준 씨는 딸을 바라보았다. 한 번도 품에 안아본 적이 없는 손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지수, 내가 바로 용서받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아. 하지만 그는 마치 자신과 씨름하듯 잠시 말을 멈췄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신다면요. 그 말에 방 안은 온통 조용해졌다. 혜진 여사는 갈등이 가득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지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다시 시작해요. 15년 후에 그렇게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연은 엄마의 손을 살며시 잡아당겼다. 엄마,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실수를 바로잡고 싶어 하느냐 아니냐예요. 15살 소녀는 다른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었던 말을 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는 멀리서 들려온 가벼운 박수 소리로 깨졌다. 파티에 참석한 손님 중 일부는 이 감동적인 재회에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여사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상황을 진지하게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지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렇죠, 엄마. 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될 뿐인가요? 혜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서연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심일 때에만요. 다시 잠시의 침묵이 흐른 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번 일요일에 가족 식사부터 시작하자. 놀러 올래. 지수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그녀는 더 이상 비의 집 밖으로 쫓겨난 약한 소녀가 아니라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해냈어요. 이번 일요일에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가 올 거예요. 박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고 이번에는 더 큰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 극적인 저녁의 이야기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지수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밖의 도시는 여전히 노란 가로등으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지난 15년 동안 결코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버림받은 아이로서가 아니라 어른이 된 여성, 어머니, 변호사로서 부모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서연은 책상에 앉아 조용히 숙제를 하면서도 가끔씩 엄마를 쳐다보았다. 마침내 소녀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일요일에 정말 가족 저녁 식사에 오실 거예요. 지수는 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 가겠습니다. 서연은 펜을 내려놓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빛이 감돌았다. 하지만 조부모가 실제로 변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지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우리도 엄마처럼 떠날게요.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 없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눈은 모든 아이가 갖고 있지 않은 결의로 빛났다. 엄마,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항상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 간단한 문장에 지수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일요일, 민치 씨와 혜진 씨의 빌라의 집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크고 호사스러웠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지수는 이 문을 통과한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전혀 달랐다. 두려움도 상처도 아닌 오직 호기심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이곳에서 쫓아낸 사람들이 정말로 바뀔까요? 혜진 여사가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엄숙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억제된 것이 있었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말했다. 전보다 차갑지는 않았지만 친절하다고 할 만큼 따뜻하지는 않았다. 지수는 서연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그 집은 예전처럼 훌륭했지만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퇴한 판사의 성숙한 태도는 여전했지만 권위는 다소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조부모님께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민치 씨는 어린 소녀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눈빛을 보인 후 살짝 고개를 끄덕여 딸에게 인사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조금 어색했습니다. 혜진 씨는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조용히 지수의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었다. 민치 씨는 서연에게 주의를 기울였다. 너는 몇 학년이냐? 네. 저는 10학년이고 어머니처럼 법을 좋아해요. 민준 씨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요? 어떤 책을 읽으셨어요? 서연은 자신이 읽고 배운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수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정말로 무언가를 걱정한다는 걸 보게 되었고, 그게 가문의 명예나 이미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식사는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지만 작은 뉘우침의 표현을 하며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혜진 여사는 가끔 딸을 조용히 바라보곤 했는데 마치 몇 년 전에 잃어버렸던 딸을 찾는 듯했다. 식사 후 민치 선생님은 지수를 서재로 초대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들어왔다. 옛 추억이 문득 떠올랐다. 그녀의 아버지는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틀렸어요. 단 3단어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가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당신을 찾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만약 내가 성공하고 잘 살면 그게 내가 모든 것을 잇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지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아빠는 틀렸어요. 민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틀렸어요. 그는 심호흡을 하고 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제 다시 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 너뿐만 아니라 서연이랑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허락해 주신다며?
지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용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서연이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어린 소녀는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지수는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즉시 용서받을 수는 없지만 시작은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식사 이후로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새로운 것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 후로 민치 씨는 지수에게 더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전화 통화가 일과 삶에 대한 짧은 질문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는 서연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손녀의 관심사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씨는 달라요. 그녀는 여전히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도 가끔은 지수에게 직접 만든 집밥을 조용히 전달해주곤 했다. 그녀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지수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저는 서연이에요. 엄마, 할아버지가 전화하셨어요? 진짜 재판을 보러 데려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수는 잠시 멍하니 있었다. 한때 손녀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민치 씨는 이제 그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까? 가고 싶니? 그녀는 물었다네. 엄마. 그는 판사로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바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지수는 미소 지었다. 그럼 계속하세요. 하지만 주의 깊게 관찰하고 나중에 말해주세요. 서연은 기쁘게 동의하고 전화를 끊었다. 수년 만에 지수는 안도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서연과 그녀의 할아버지는 법원에 갔습니다. 어린 소녀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판사가 정의를 집행할 때 절대적인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방법까지 그가 설명하는 모든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할아버지와 손자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손자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녀야, 할아버지를 원망하는 거니? 서연은 물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모르겠지만 정말로 상황을 바로잡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대답은 민치 씨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사랑은 강요될 수 없지만 진심으로 원한다면 재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후 며칠 동안 변화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민치 씨는 서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는 그녀를 법률 도서관으로 데려가서 자신이 젊은 시절에 읽었던 책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혜진 씨는 점차 딸에게 마음을 열었다. 어느 날, 그녀는 그 애의 그녀를 집에서 쫓아낸 후 처음으로 지수의 집을 찾아간다. 그녀는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를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케이크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타로 케이크는 그녀의 아이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습니다. 지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 씨는 딸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가 너무 오랫동안 틀렸을 수도 있어요.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엄마의 이 말을 수년간 기다려왔지만 실제로 엄마가 말을 건넨 순간 그녀는 사과가 아니라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어머니를 바라보더니 살짝 미소 지었다. 엄마, 다시 시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정말 원하신다면요. 혜진 여사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강요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상황은 점점 바뀌었습니다. 가족이 영화처럼 순식간에 완벽해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거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지수와 그녀 부모님의 관계는 점점 변화한다. 더 이상 날카로운 말도, 이상한 눈빛도 없었다. 그 대신 주저하면서도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연은 두 세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된다. 그녀는 종종 조부모에게 전화해 안부를 묻고 학교에서 들었던 작은 이야기와 법학책에서 읽은 교훈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서류 한 뭉치를 집으로 가져와서 어머니께 신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께서 정의와 연민에 대한 에세이를 써보라고 하셨어요. 좋은 변호사는 법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지수는 웃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마침내 당신에게 내가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날 저녁, 민치 씨의 집에서 15년 만에 지수와 그의 딸은 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증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에게 진짜 기회를 주기 위한 거예요. 저녁 식사는 잘 준비되었지만 예전처럼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학교 이야기를 즐겁게 들려주는 동안 혜진 씨는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다. 잠시의 침묵 후 그녀가 말했다. 저는 가족의 명예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아기를 키우면 사람들이 저를 경멸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거기에 서서 당신 혼자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보고 진짜 부끄러움은 당신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수는 엄마에게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 말에 목이 메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이 나를 바로 용서해 주길 바라지는 않지만 내가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당신이 한 일, 서연을 키운 방식이 자랑스러워. 이걸 깨닫는데 몇 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보상하고 싶어. 그 말에 저녁 식사 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소녀는 밝게 웃으며 눈을 반짝였다. 할머니, 저희 엄마는 정말 고집이 세지만 정말 원하시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민준 씨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지수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당신과 서연의 미래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수는 15년 전 그 비오는 날 자신에게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 부모님을 바라본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었지만 달랐고 어쩌면 그녀도 달랐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시도해 볼 수 있어요. 1년 후, 어느 가을 아침, 지수는 큰 건물 앞에 서서 새로 설치된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연재단 미혼모범률지원센터.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마음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그녀의 업적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부모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공헌이기도 합니다. 혜진 씨와 민치 씨는 공식적으로 재단의 후원자가 되어 자신들의 명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지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많은 군중 속에서 서연은 조부모님 곁에 서서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 가족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부모님을 바라보고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모든 이야기가 완벽한 결말을 갖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때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만으로도 아름다운 결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수와 그녀의 부모님이 공식적으로 재회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여전히 각자의 방식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영화처럼 갑작스럽거나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깊은 의미를 지닌 작은 변화입니다. 민치 씨는 매주 법률센터에 가서 미혼모들에게 서류 작업, 법적 권리, 보호자 문제에 대한 지원을 돕습니다. 한때 명예와 외모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혜진 씨는 이제 어린 소녀들에게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지도하고 삶에서 독립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차갑고 지위를 의식하는 여성이 아닙니다. 그녀는 듣는 법을 배웠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지원센터에서 서류를 살펴보던 중 어린 소녀가 들어옵니다. 그 소녀는 그리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 지수는 그 무서운 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언니, 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가족이 날 집에서 쫓아냈어. 갈 데가 없어. 지수는 펜을 내려놓고 다가가서 소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거기에 있었고, 제가 했어요. 그 소녀는 잠시 멈추더니 눈을 크게 떴다. 정말. 정말이에요. 지수가 단언했다. 저도요. 대화 중 처음으로 소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희망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치 씨의 집에서 그들의 가족은 함께 아늑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민치 씨는 여전히 서연과 법률 문제를 논의하는 걸 좋아하고 혜진 씨는 가끔 손녀에게 더 많이 먹으라고 상기시키기 위해 말을 건넨다. 지수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부모님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사 후 서연이가 방으로 들어가 책을 읽자 혜진 씨는 딸에게 다가갔다. 엄마가 말씀하실 게 있어요. 지수는 엄마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혜진 여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에게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지만 이 순간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엄마, 우리 모두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혜진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처음으로 딸을 품었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에게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해 겨울, 하노이는 그 어느 해보다 추웠지만 지수에게는 가장 특별한 겨울이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와 서연은 조부모님과 함께 설날을 축하하게 됩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지난 1년을 보상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과거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지수는 그들이 하는 일이 단지 말이 아니라 진실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수는 설날 일주일 전 지원센터에서 직원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센터에서 돕고 있는 미혼모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는 데 바쁘다.
민치 씨는 큰 판지 상자를 들고 일찍 도착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 지수는 호기심에 물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고 열었다. 안에는 붉은 봉투가 여러 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여기 어린 소녀들을 위해 설날 선물을 준비했어요. 올해 아빠는 당신처럼 추운 설날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은 살짝 따가웠다. 민치 씨는 딸의 어깨를 살며시 두드렸고 그의 눈은 딸이 오랫동안 갈망해온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치 씨의 집에서 새해 전날, 오랜만에 지수는 새해 전날 옛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는 더 이상 비에 쫓겨난 16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조상의 제단은 정성스럽게 배열되어 있으며 복숭아꽃과 금귤 화분이 곳곳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혜진 씨는 새해맞이 제사를 준비하는 데 바쁘다. 서연이는 할아버지가 문에 붉은 대련을 붙이는 것을 돕고 있다. 지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누그러졌다. 혜진 여사는 손에 작은 반청 한 접시를 들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올해는 온 가족과 함께 반총을 포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는 살짝 미소 지었다. 알았어요, 엄마. 시계가 12시를 치자 하노이 하늘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지수는 서연 옆에, 서연의 부모님 옆에 섰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정말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속삭였다. 엄마, 올해의 설은 정말 다르네요. 지수는 딸의 손을 살짝 꽉 쥐며 미소를 지었다. 수아, 우리가 마침내 완전한 가족을 갖게 되었거든요. 밖에서는 불꽃놀이가 여전히 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듯했습니다. 그 새해 전날은 지수와 서연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조부모님과 함께 새해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진정한 따뜻함을 처음 느꼈기 때문입니다. 설날이 지나면 생활은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지원센터는 계속해서 운영되어 더 많은 미혼모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연은 점점 법학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입증해 보이고 민치 씨는 그녀를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듯합니다. 어느 날 오후, 지수는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젊은 엄마의 파일을 검토하고 있는데 문이 열린다. 혜진 씨가 손에 가득 찬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엄마가 너를 위해 음식을 가져왔어. 지수는 놀랐다. 이번이 그녀의 어머니가 초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센터를 방문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받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호기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저 밥을 배달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혜진 여사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반대편 의자에 앉았다. 나는 돈으로만이 아니라 내 힘으로도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지수는 깜짝 놀랐다. 이 센터에 참여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혜진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명예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인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엄마를 바라보았고 갑자기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정말 이걸 하고 싶나요? 혜진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눈빛을 보였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단지 여러분의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젊은 소녀들이 여러분이 겪었던 일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때부터 혜진 씨는 센터의 일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훈련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어린 소녀들에게 생활기술, 재정 관리 및 자립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그녀는 점차 다른 이미지로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가족의 명예만을 신경 쓰는 여성이 아니라 진짜 어머니이자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치 씨의 집에서 서연은 손에 편지를 들고 신이 나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모두가 어린 소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심호흡을 한 후 편지를 들어보였다. 저는 국제로펌의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했습니다. 방 전체가 환호로 터져나왔다. 민치 씨는 손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잘했어. 내 아이야. 수아는 내 엄마의 재능을 물려받았어. 혜진 씨도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수는 딸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을 느꼈다. 서연은 자라서 안정을 찾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 곁에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수는 과거를 돌이켜보며 누구도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시 한번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다는 것, 실수를 바로잡기로 선택했다는 것, 비난하기보다는 사랑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지수는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지만 실제 가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점차 제자리에 들어맞았습니다. 지수는 지원센터에서 일을 계속합니다. 그녀와 그녀의 부모는 한때 전선의 반대편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모여 의미 있는 것을 만듭니다. 서연이는 성장하고 있어요. 그녀는 우수한 학생일 뿐만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말에는 그녀는 친구들과 외출하는 대신 센터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녀의 어머니와 같은 상황에 처한 어린 소녀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을 지원합니다. 과거가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교훈, 용서에 대한 교훈,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로 원한다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서연이 유학을 떠나던 날,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지수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이미지만이 있다. 그녀의 딸이 이제 어른이 되어 미래의 문 앞에 자신 있게 서 있는 모습. 민치 씨와 혜진 씨도 참석했습니다. 서연은 조부모 앞에 서서 정중하게 절을 한 뒤 말했다. 수년간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혜진 여사는 손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너는 우리 가족의 가장 큰 자랑이야. 민치 씨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 지내고 당신의 가족은 항상 당신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서연은 어머니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엄마, 저는 앞으로도 엄마의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수는 딸을 꼭 껴안으며 속삭였다. 당신은 오랫동안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자신이 정말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딸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밝은 미래를 선사했습니다. 수년이 흐른 뒤 서연은 더 이상 15살 소녀가 아닌 재능 있는 젊은 변호사로 돌아왔다. 그녀는 어머니가 아직 일하고 있는 지원센터로 들어가며 미소를 지었다. 엄마,
저 집에 왔어요. 지수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딸을 올려다보았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는 빗속에서 집 밖으로 쫓겨난 어린 소녀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내와 용서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원한다면 미래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장 마법 같은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한때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서로를 다시 찾는다는 것입니다. 지수의 이야기는 버림받은 어린 소녀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인내, 용서, 사랑의 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지만 역경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가 결정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내면의 힘입니다. 지수는 과거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실을 딛고 일어나 자신뿐만 아니라 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위해 새로운 삶을 창조했습니다. 이는 출발점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결의와 인내, 그리고 희망을 멈추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서의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 아무도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정말로 원한다면 다시 하기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가족은 단지 우리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서로를 더 사랑하기 위해 변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기를 바라며 여러분만의 여정에서 항상 믿음과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